자, 요약집을 요약집을 171페이지를 펴보세요. 171페이지. 가졌어요? 그 요약집 잠깐 줘보실래요? 자,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이 우리 그 부동산 세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혹시나 1월 달부터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아예 다 끝내셔야 돼요. 이제 이걸 더 이상 5월 달 미루면 안 되고요. 다만 3월 달에 나는 세법이 처음이다. 그런 분들은 일부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가 가는 범위까지만 공부를 하시고요. 이해가 안 갔던 것은 5월 달로 미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파트는 한 번 듣고 100% 이해가 간다는 것은 누구나 불가능한 파트니까 꼭 미리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 171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요. 제6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인데 우선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판 가격이 있어야 되죠. 우리 판 가격을 세법에서 양도 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팔아서 들어온 돈인데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동의어 표시하시고요. 총 수익 금액이라고 적으세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온 돈이 내가 돈 번 건 아니죠. 우리가 뭘 빼야 돼요? 나간 돈을 빼야 됩니다. 그 나간 돈을 세법에서 필요 경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 책에서 취득 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있죠? 그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요 경비. 이게 나간 돈. 필요한 것만 적으시면 돼요. 그럼 나간 돈인 필요 경비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취득 가격이 경비로 들어가죠. 그럼 이 취득 가격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나간 돈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취득한 가격이 1억 원인데 현재 판 가격이 3억 원이다. 그러면 2억 돈 벌었죠. 두 번째, 자본적 지출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대표로 뭐가 있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건물을 팔아볼게요. 그럼 건물 가격이 상승하죠. 거기에 들어가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을 우린 법에서 자본적 지출액.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실질 건물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돈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 자본적 지출액 옆에다가 반대 표시하시고요.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적으시고 X.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액은 보유할 때 나간 돈은 맞는데 이 경비가 지출되더라도 건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비가 있죠. 이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나간 돈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공인중개사 선임하죠.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중개 보수 지급합니다. 그게 경비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요. 그럼 요것을 양도를 해서 차이를 계산했더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요것을 양도 차익.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도를 해서 차이를 계산했더니 손실이 발생했다. 양도 차손. 동의어가 결과적으로 손실 금액을 봤다. 이것을 결손금. 용어 정확히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판 양도 가액을 반드시 먼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 경비 중에서 취득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를 기타 필요 경비라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어디 돼 있냐면은 한 장 넘어가 보실래요? 172페이지. 맨 상단에 박스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박스 보시면 돼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맨 처음에 양도 가격은 내거 계약서가 있으면은 내거 계약서로 갑니다. 내거 계약서를 우리 맨 처음에 실지 거래가, 저는 그냥 앞글자만 쓸게요. 실가. 실가가 확인되면 실가로 가는데, 요 실가가 확인이 안 되면 금액을 추론해서 계산하거든요. 요것을 추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추계는 내거 계약서가 아닌 다른 것은 무조건 추계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매매 사례 가격을 적용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거 계약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일 면적이 존재하죠. 그럼 최근에 옆집 거 팔린 계약서가 있다면 그 금액을 갖다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사례 가격은 옆집에서는 실가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거 계약서가 아니죠. 그럼 내거 계약서가 아니면 무조건 추계란 말을 쓴다는 거. 근데 최근에 옆집 거 팔린 계약서도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되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 부동산 평가에서 공시한 가격을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 기준시가를 우리가 지방세 배울 때 시가 표준액으로 배웠죠.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격은 추계 순서가 앞글자를 딴다면 매감기, 그러면 순서가 왼쪽 금액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확인되면은 왼쪽 걸 먼저 사용하고 왼쪽이 확인이 안 됐을 때만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넘어온다는 거. 그럼 양도 가격이 실가로 계산될 수도 있고 추계로 계산될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취득 가격을 결정하는데 똑같아요. 취득 가격도 내거 계약서, 실지, 거래 가격이 원칙이고, 요게 확인이 안 되면 금액을 추론해서 계산하는데, 추계 순서가 맨 처음에 취득 당시 옆집 거 팔린 계약서, 요게 확인이 안 되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요것도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환산 취득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는 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확인이 안 되면 마지막에 기준시가로 가는데, 그러면 취득 가격은 추계 순서가 매, 감, 환기인데, 요 환산이란 단어는 취득 가액에만 사용하고 양도 가격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부터 제가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요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 2월 과정까지는 환산에 관련된 의미만 파악하면 되지만 요걸 계산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과거 금액이 있고 현재 금액이 있어요. 근데 현재 양도 가격은 확인됐습니다. 10억 원으로. 근데 우리는 취득 가격을 결정하려고 봤더니 감정가액까지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환산을 할 수 있는데 환산을 X로 놔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기준시가는 반드시 확인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과세관청이 매년 부동산을 평가해서 공시해 놓은 가격이니까 정부기관 사이트 들어가면 이 기준시가는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시가를 확인해 봤더니 현재 기준시가가 8억 원으로 공시되어 있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8천만 원으로 공시되어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준시가가 과거 8천만 원에서 현재 8억 원으로 10배 뛰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X를 추정할 수 있잖아요. 현재 얼마니까? 10억 원, 과거에는 1억 원. 요 1억 원을 우리 이제부터 뭐라고 한다? 환산 취득가격인데, 이거를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양도가액 갖다 놓고 곱하기 분모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8억 원, 분자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8천. 그러면 현재 10억 원의 거래가 되는 부동산이 과거에는 8억 분의 8천이니까 10분의 1에서 거래가 될 거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환산 취득가액. 바로 공식 보여드릴 겁니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승계산을 할 때 양도 가액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취득 가격을 결정하는데, 지금부터 양도가 원칙은 실가, 확인이 안 되면은 추계로 가죠. 추계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매, 감, 기. 취득 가격도 원칙은 뭐로 가고요? 실가. 확인이 안 되면요. 매, 감, 환, 기인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양도를 먼저 결정하고 취득을 결정하는데 양도 가격이 감정가액까지 확인이 안 돼서 맨 마지막에 공시가격인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죠. 그때는 취득 가격은 반드시 화살표가 이렇게만 연결돼야 돼요. 그럼 취득 가격도 반드시 승계산을 뭐로 해야 돼요? 기준시가.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뭐냐면은 양도 가격을 가장 낮게 평가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취득 가격도 가장 낮게 평가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야지만이 세금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 조문이 어디 되냐면은 한 장 앞으로 가보실래요? 한 장 앞으로. 맨 하단에 1번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 산정 원리 있습니까? 자, 거기 네 번째 줄을 먼저 보실래요? 네 번째 줄.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 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보시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양도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화살표를 아무렇게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양도 가격이 실가 확인됐어요. 그럼 양도 가격은 실가. 취득 가격 실가 확인됐다. 그럼 취득 가격은 실가. 이렇게 화살표 연결합니다. 그럼 실가, 실가. 그런데 취득 가격이 실가가 확인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실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뭐로 간다? 매매 사례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양도 가격은 실가로 계산하고 취득 가격은 뭐로 계산한다? 매매 사례가. 과세관청 이거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확인이 안 되면은 감으로 가고 얘도 확인이 안 되면 환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양도 가격이 실가가 확인이 안 돼서 매매 사례 가액으로 양도 가격을 추계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양도 가격은 매매 사례 가격인데 취득 가격은 실가 확인되면 실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양도 가격은 추계를 하고 취득 가격은 뭐로 간다? 실가. 얘도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 가격, 확인이 안 되면 감, 확인이 안 되면 환. 이렇게 화살표를 어떻게 연결해야지 상관할 필요가 없고 그냥 확인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얘가 뭐로 가면 기준시가, 얘도 뭐로 간다? 기준시가.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줄 보실래요? 첫 번째 줄.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여러분 171페이지 171페이지 정신 차립시다. 자, 맨 밑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을 실지 거래 가격 요게 확인이 안 되면 가로 금액으로 갑니다. 가로 봤더니 매매 사례 가격 감정 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매매 사례 가격 감정 가액을 포함합니다. 그럼 순서가 실, 확인이 안 되면 매, 확인이 안 되면 감. 따를 때는 취득 가격도 실질 거래 가격인데 요게 확인이 안 되면 가로 금액을 사용해야 되죠. 매매 사례 가격, 감정 가액, 환산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니까 취득 가격 원칙은 실가, 확인이 안 되면 매, 확인이 안 되면 감, 확인이 안 되면 환. 이렇게 이 얘기예요. 이걸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린 겁니다. 이거 지문 하나짜리입니다. 무조건 나올 거라는 거. 확인되셨어요? 다음에 다시 한 장 뒤로 가시고요. 자, 지금부터 요절 잠깐 보실래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은 양도 가액하고 필요 경비 중에서 취득 가격 결정하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필요 경비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필요 경비 내 세 개가 있죠. 같은 필요 경비니까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은 간단해요. 필요 경비 중에 제일 중요한 필요 경비가 취득 가격이죠. 취득 가격이 실지 거래 가액으로 갔다면 밑에 동생들인 자본적 출의 양도비도 본인 계약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얘들도 자본적 출액이 계약서 얼마 확인되고 양도비도 계약서 확인되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취득 가격이 내거 계약서가 확인이 안 돼서 매감 환기로 추론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때는 밑에 동생들이 자본적 출의 양도비도 본인 명칭을 사용 못합니다. 본인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실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밑에 거도 추론해서 계산해야 돼요. 요 추론해서 계산하는 것을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필요 경비를, 사실은 여기서 말한 필요 경비는 요 두 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실은 기타 자가 붙여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는 것이 여기 법정 필요 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해서 공제를 해야 되는데, 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현재 법에서 부동산으로 가정한다면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케이스를 잠깐 풀어볼게요. 아까 양도 가격을 10억 원으로 가정했고요. 취득 가격이 계속 확인이 안 돼서 아까 환산을 했죠. 아까 우리가 환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양도 가격 확인된 금액 10억 원을 갖다 놓고 곱하기 안분했습니다. 분모에는 현재 기준시가 얼마? 8억 원. 분자에는 과거 기준시가 8천. 그러면은 얼마로 환산된다? 1억 원. 그러면은 취득 가격을 추계로 계산했으니까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도 추계해야 되죠. 추계하는 율이 어떻게 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그럼 지금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8천만 원이니까 요 8천만 원에 3%를 경비를 인정받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240만 원. 그럼 토탈 얼마를 경비를 인정받는다? 1억 240. 뒤에 계산 다 나옵니다. 필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책을 보시면요. 172페이지. 맨 상단 박스를 다시 보시면요. 취득 가격을 실질 거래 가격으로 가는 경우라면 밑에 거도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계약서 확인되는 금액이 경비로 들어가고요. 오른쪽 칸 취득 가격을 매감 환기로 추론해서 계산을 했다면 그때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명칭을 사용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인데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 오른쪽 페이지 상단, 오른쪽 페이지 상단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은 꼭 기억하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 3%, 미등기는 1000분의 3이니까 0.3%. 이거는 지금 바로 기억합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 중간 양가로 1번 용어 정의인데,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추계 결정 경정 순서인데 동그라미 기억. 매매 사례 가격은 몇 개월 이내 금액이요? 3개월. 니은 감정가액도 몇 개월 이내 금액이요? 3개월인데 여기서 이제 올해 하나 개정된 게 원래 요 감정가격은요 평균액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2개 이상 평가 법인을 선임해서 가격을 2개 나온 것을 평균치를 내는 게 객관식이 유지되는데, 이제 올해부터 하나 예외를 둔 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떤 예외를 뒀냐면요.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 자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의 가격을 평균을 내야 되는데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라면은 이거 평가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실익이 없으니까 몇 개만 평가하면 된다. 하나. 근데 그게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티그 요거 기억할게요. 환산 취득 가격 별표하시고요. 요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양도 당시 실질 거래 가격 또는 매매 사례 가격 또는 감정가액 갖다 놓고 곱하기 분모에는 뭘 갖다 놔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자에는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미칠 겁니다. 지금 바로 암기합니다. 지금 두 사람 졸대 아닙니다. 체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 정신 차리십시오. 이쪽 줄 한 분, 이쪽 줄 한 분. 힘들게 나오셨는데 체크했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로 간다고요? 기준시가. 그다음에 양가로 2번 기준시가를 봤더니 토지는 기준시가가 개별 공시지가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요 개별 공시지가에 법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는데 아직은 요 지정 지역이 없습니다. 참고서 한번 보시고요. 뭐 작년에 물어봤지만 다시 안 물어볼 것이고 단독주택은 뭘로 공시하나요?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고 중간쯤에 내려오시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까? 그러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권 매매 당시에 납입한 금액이 있죠. 납입한 금액이 기준시가가 아니고 우리 납입한 금액에다가 우리 분양권 같은 거 매매할 때 프리미엄 붙어 있죠. 그것을 합친 것까지를 뭐로 본다고요? 기준시가. 근데 작년에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은 납입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OX, X. 뭘 합쳐야 돼요? 프리미엄 상당액. 그 다음에 거기 맨 오른쪽 칸을 보시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는 어디 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직전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4번하고 양가로 5번을 묶으시고요. 두 개 다 별표. 이제 여기부터 오늘 좀 어려운 거예요. 우선 조문을 읽으면 제가 해설을 해볼게요. 양가로 4번을 보시면 취득 가액을 환산 취득 가액으로 추계 결정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실래요? 지금 또 하는 말을 놓치시면은 여기는 감당 못해요. 자 갑니다. 지금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취득 가액을 환산 취득 가액으로 계산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취득 당시 실가 확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확인됐으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고 매 확인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뭐도 확인이 안 됐다. 감정가액까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취득가격을 뭐로 갔대요? 환산. 이 얘기잖아요. 이걸로 환산. 그러면은 취득가격을 추론해서 계산했으니까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도 본인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명칭을 사용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럼 이렇게 계산해야죠. 이렇게. 그러면은 취득가격이 환산으로 가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요거 합친 금액으로 토탈 필요경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이제 원칙이니까 요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계산을 하지 못한 문제를 못 푸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 가액을 환산 취득 가액으로 추계 결정한 경우로서 동그라미 1의 금액이 그럼 2를 확인해 볼까요? 환산 취득 가격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으로 가정할게요. 요 환산 취득 가격을 지금부터 1억 5천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다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그냥 300만 원이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그러면 토탈 1억 5천 3백이죠. 자 그런데 요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러면 동그라미 2를 확인해 보시면요. 2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금 요 얘기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취득 가격은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환산으로 추계해서 계산했는데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도 그러면 이렇게 추론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문제는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는 내거 계약서가 확인될 수 있죠. 왜? 최근에 지출한 경비니까. 그러면은 요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계약서를 확인해 봤더니 얘가 만약에 1억 그냥 5천만 원 나왔다. 6천으로 가정해 볼까? 6천. 그럼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실질 거래가액으로 경비를 잡으면 6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추론해서 경비를 잡으면 토탈 얼마예요? 1억 5천 3백이니까 우리는 이걸로 가는 게 유리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99%는 이렇게 가는 게 세금 부담면에서 유리한데 어떤 예외가 있냐면은 취득 가격은 내거 계약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얘들은 계약서가 확인되는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얘들이 1억 6천으로 확인될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은 요 1억 5천 3백보다는 뭐가 더 커요? 1억 6천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경비를 할 수 있다. 1억 6천을 경비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두 개의 금액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요거는 자료를 줘요. 시험에서. 그러면은 계산한 자료라 준 자료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경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조문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우리는 동그라미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 환산 취득 가액과 필요경비 개성구제 합계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 2번은 자료를 줍니다. 자본 지출이 얼마고 양도비 그럼 얼마로 주니까 계산한 1번하고 주는 자료 2번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금액으로 가며 큰 금액으로 가며 경비가 커지니까 양도 차익이 세이브가 되겠죠. 정리돼요? 그러면은 계산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자 넘어가시면요. 179페이지 아무도 못 풀겠지만 맨 밑에 36번 풀어보세요. 난이도 극상위 문제 179페이지 36번 제가 풀어보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왜 못 푸는지 알아요? 해설을 듣고 나면 되게 쉬운데 왜 못 푸냐면은 자료를 필요한 자료를 먼저 찾아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자료를 읽어요. 항상 사례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캐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푸나 잘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뒤에 해설 다 돼 있습니다.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근데 자료는 이 자료를 먼저 안 준단 말이에요. 막 뒤섞어 놓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먼저 차를 읽으세요. 그러면 양도 가격이 원칙은 뭐로 가야 돼요? 실가. 그러면 양도 당시 실가가 있는지부터 자료에서 찾으시라고. 그러면 첫 번째 점을 봤더니 취득과 양도 당시 실질 거래 가격은 확인이 안 된다고 줬죠. 그럼 우리는 양도 가격을 실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추계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매, 감, 기인데 여기서 환이 왜 나와요? 매, 감, 기죠. 그러면 이 자료를 먼저 찾으라. 그러면은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안 되고 세 번째 점을 보시면 양도란 말이 나와 있죠. 매매 사례 가격이 확인돼 있죠. 얼마? 3억. 그럼 양도 가격은 결정된 거예요. 얼마로? 3억 원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까? 그다음 우리 이제 경비를 빼야 되죠. 경비를 뺄 때 역시나 취득 가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면 실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역시나 아까 첫 번째 했죠. 취득 당시 실가는 뭐가 돼요? 확인이 안 된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추계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매, 감,
환기인데, 자, 두 번째 점을 봤더니 취득 당시 매매 사례 가격과 감정가액이 없죠. 그럼 우리 취득 가격을 뭐 할 수 있다? 환산할 수 있다는 거면 환산을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 양도 가격 확인된 금액이 얼마예요? 3억 원. 갖다 놨죠? 그 다음에 우리는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기준시가를 확인해야 되죠. 기준시가를 봤더니 두 번째 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 원이고, 세 번째 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2억 원. 그럼 우리는 환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분모에 얼마를 갖다 놓고 2억 원. 분자에는 얼마를 갖다 놔요? 1억 원. 그러면은 현재 기준시가 2억 원이 과거에 1억 원이니까 50% 가격으로 가면 되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얼마로 환산한다? 1억 5천. 그럼 1억 5천이 환산 취득가격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취득가격을 이렇게 추론해서 계산했으니까 자본적 출의 양도비도 원칙은 추론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그 추론해서 계산하는 이율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죠. 그러면 지금 기준시가가 얼마입니까? 1억 원. 1억 원에 등기됐으니까 몇 퍼센트? 3%니까 여기 얼마 나요? 300. 그러면은 환산 취득 가액하고 요 필름비 계산 공제 합계액이 토탈 얼마입니까? 1억 5,300인데 우리는 비교해 봐야 되죠. 그러면 실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요 두 개 금액은 확인될 거 아닙니까? 이 자료는 시험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봤더니 자본적 출액이 얼마고요? 1억 4천. 양도비가 얼마? 2천. 그럼 합치면 얼마? 1억 6천. 자, 그럼 재밌는 일이 발생했네요. 추론해서 경비를 들어가면 합친 게 얼마인데? 1억 5천 3백인데 차라리 취득가격은 제로라 하더라도 자본주출의 양도비 계약서 확인된 게 얼마? 1억 6천이니까 우리 얼마 들어간다? 1억 6천. 그러면 판 가격 얼마에서? 3억 원에서 얼마를 뺀다? 1억 6천. 근데 어떤 분들은요, 뭘 질문하냐면은 이 질문을 와서 선생님, 취득가격은 실가가 확인이 안 되니까 1억 5천으로 가고 자본출의 양도비 1억 6천 들어가서 1억 5천하고 1억 6천 합긴 3억 천으로 들어가. 그건 법에서 인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추계면 아예 추계로 가고 실가면 아예 실가로 경비는 일치하게끔. 이해 갔어요? 자,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자, 요까지 시간을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쭉 정리하시고요. 1교시는 조금 빨리 치웠다 할게요. 제가 좀 약간 배가 아파갖고 바로 나오지 마십시오. 저 화장실 가야 되니까 먼저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먼저 차지해야 되니까. 자, 오면 아시죠? 저 2분 동안 공부하시고 2분 뒤에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자, 좀 쉬었다 합니다.